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옌 미나입니다. 메콩델타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란 어부의 딸이 어떻게 삼성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한 번의 폭풍우가 바꾼 운명, 국제 해커 조직과의 디지털 전쟁, 그리고 고향을 구하기 위한 선택까지. 8개의 중요한 순간들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베트남 깐토성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콩강 지류가 마을을 감싸 돌아가는 그곳에서 아버지는 30년 된 낡은 어선으로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어머니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아버지가 잡아온 물고기를 팔았고, 저는 학교가 끝나면 항상 강가에서 그물을 손질하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그 어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이자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8살이 되던 해 가을, 예상치 못한 강력한 몬순이 마을을 덮쳤어요. 바람은 지붕을 날려버렸고 거센 물살은 아버지의 어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강가에 앉아 무너진 배를 바라보며 한참을 우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떨리는 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와 삼성 베트남 교육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가난한 농어촌 아이들에게 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컴퓨터가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결국 그 교실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낡은 마을회관 한 구석에 놓인 10대의 컴퓨터. 처음 본 그 검은 화면이 켜지는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거든요. 김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우리에게 컴퓨터 기초를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저에게는 그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들도 저는 금세 익혔습니다. 한 달 후 김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미나가 수학과 논리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더 깊이 있는 프로그래밍을 배워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프로그래밍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그 단어에서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컴퓨터 같은 걸 배워서 뭐 하냐며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설득해 주셨어요. 새로운 기회라며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죠. 그렇게 시작된 컴퓨터 공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코드 한 줄 한 줄을 배워갈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어요. 작은 명령어들이 모여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메콩강의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데이터들 속에서 저는 전혀 다른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삼성 베트남 교육재단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유학의 기회까지 주어진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었어요. 메콩강의 물소리를 들으며 코드와 씨름하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18살의 나이에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삼성 장학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게 된 거였습니다. 메콩델타의 습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서울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 끊임없이 흘러가는 한강의 물줄기, 그리고 무엇보다 첨단 기술들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들이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을 보며 감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다른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는 개념들을 저는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해야 했습니다. 밤늦게 도서관에서 홀로 책과 씨름하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받은 도움과 기대를 생각하면 절대 실망시킬 수 없었거든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전공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실습실에서 프로그래밍 과제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한국어 스터디에 참여했죠. 2년째가 되자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프로그래밍 과목에서는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교수님들도 제 코딩 능력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사이버 보안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연구실에 들어간 건 3년째 일이었어요. 김 교수님이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연구실이었는데 네트워크 보안과 해킹 방어 시스템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적인 보안 개념부터 배웠어요. 방화벽 설정, 암호화 알고리즘, 침입 탐지 시스템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흥미로웠던 건 실제 해킹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상 환경에서 해커들의 공격 패턴을 재현하고 그에 대한 방어 방법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마치 디지털 세계의 탐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단순히 기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공격자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직감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 말씀이 제게는 깊이 와닿았어요. 연구실에서 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 기업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모델링해서 가상의 해킹 공격을 막아내는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침입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방법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알고리즘이 교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국제 학술 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도 주어졌어요. 처음으로 제 연구 결과를 세계의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하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제 연구를 인정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4년째에는 삼성전자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었어요. 수원 본사의 보안팀에서 석 달간 일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실제 기업 환경에서의 사이버 보안이 어떤 건지 경험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을 마칠 무렵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제안을 하셨어요. 졸업 후에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에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고향 근처에서 일하면서도 글로벌 기업의 보안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순간 저는 운명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메콩강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어촌 마을의 소녀가 세계적인 기업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되는 꿈 말이에요. 졸업식 날,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호치민시 삼성 디스플레이 법인의 사이버 보안팀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첨단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은 대학에서 꿈꿔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3월 15일 새벽 2시였어요. 집에서 잠들어 있던 저에게 보안 시스템 알람이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을 알리는 빨간 불빛이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급히 옷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깊은 밤 호치민 시내를 달리며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보안관제실에 도착했을 때 모니터 화면들이 평소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여러 서버에서 동시다발적인 접속 시도가 감지되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체계적인 사이버 공격이었습니다. 즉시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했어요. 공격의 출발점을 찾아내기 위해 패킷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IP 주소들을 하나씩 역추적해 나갔어요. 몇 시간의 작업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격의 최종 출발지가 중국 선전시의 특정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들의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QD-OLED 8K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이 기술은 삼성이 몇 년간 연구해온 핵심 기술로 경쟁사들이 목숨 걸고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해커들은 정말 교묘했어요. 일반적인 방화벽으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APT 공격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트래픽처럼 위장하면서 조금씩 시스템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조금 더 늦게 발견했다면 중요한 기술 자료들이 모두 유출될 뻔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레 과장님께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하지만 과장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며 단순한 해킹 시도일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증거가 더 확실해지면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는데 왜 소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철저한 분석 작업에 매달렸어요. 해커들의 공격 패턴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역분석했습니다.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건 이들이 단순한 해커 그룹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받는 조직적인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기술 수준이었어요. 최신 제로데이 취약점을 활용하고 있었고 우리 시스템의 구조를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내부 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섬뜩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해커들이 시스템에 침투할 때 사용한 일부 접근 경로가 내부 직원의 계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해커들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 누군가가 회사를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신뢰했던 사람들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조사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개인 노트북으로만 분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회사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나갔어요. 20일 후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특정 직원의 계정으로 민감한 파일들에 접근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해당 직원은 회사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계정을 도용해서 정보를 빼내고 있었던 거예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니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산업 스파이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내부에 이들과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며칠간 밤낮 없이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해커들의 침입 경로를 세밀하게 추적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우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나 정교했고 마치 내부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의심스러웠던 건 일부 접근 기록들이었어요. 정상적인 업무 시간 외에 중요한 파일들에 접근한 흔적들이 있었는데 그 패턴이 일반적인 해킹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빼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해커들이 사용한 VPN 접속 기록을 분석하던 중 우리 회사 내부 IP에서 외부로 나간 수상한 트래픽을 찾아낸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트래픽이 중국의 특정 서버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IP 주소를 역추적해보니 우리 부서의 컴퓨터 중 하나였어요. 정확히는 연구개발팀 쪽의 워크스테이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대용량 파일들이 외부로 전송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명백히 내부자의 소행이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원은 팜 엔지니어였는데 최근 몇 달간 그의 행동 패턴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야근을 자주 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서 일을 했어요. 겉으로는 성실한 직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들을 이용해 기밀 정보를 빼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팜 엔지니어만의 단독 행동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로그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최소 5명 이상의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모두 중요한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 중 일부가 제가 평소 신뢰하던 동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점심을 먹고 업무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회사를 배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돈 선배의 경우에는 제가 신입사원일 때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이었는데 그분도 의심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방법으로 정보를 빼내고 있었어요. 한 번에 대량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대신 조금씩 나눠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경로를 통해 외부로 보내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전체적인 패턴을 보지 못했다면 발견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교묘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조직력이었어요. 서로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전체를 총괄하고 있었고 각자에게 역할을 분담해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혼자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상사인 내 과장님께 보고해야 하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과장님도 연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돈 선배와 마주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친근하게 인사하는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가 정말 배신자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돈 선배의 컴퓨터에서 암호화된 파일들이 외부로 전송되는 걸 실시간으로 포착한 겁니다. 그 파일들을 분석해보니 우리 회사의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해커들의 침입 경로, 내부 협력자들의 명단, 그들이 빼낸 정보의 목록까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회사에 보고할 것인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기다릴 것인지.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해커들의 활동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고 더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될 위험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문득 대학 시절 김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때로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그 외로움을 견뎌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요. 이제 저에게도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내부 협력자들의 정체를 파악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벅찼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사람에게 정보가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4월 초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해커들의 핵심 서버를 역추적해서 그들의 시스템에 침투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물론 위험한 일이었지만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그들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어요. 며칠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해커들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기법으로 그들의 방어벽을 우회해서 시스템에 접근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마침내 그들의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정보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글로벌 기업들도 동시에 공격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정보 탈취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의 첨단 기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이 저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학력, 경력,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상세히 조사해 놓았어요. 특히 고향 마을의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어서 섬뜩했습니다. 그들의 채팅 기록을 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저를 위험 인물로 분류하고 있었고 제가 계속 조사를 진행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침투 작업을 마치고 시스템에서 빠져나온 후 저는 수집한 정보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커 조직의 규모와 체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는 조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향 마을에서 갑자기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려니 했는데 곧이어 통신망까지 마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에게서 간신히 연결된 전화를 받았을 때 그분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둠에 빠졌고 휴대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더욱 심각한 건 마을 병원의 의료 장비들까지 먹통이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수도 공급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서 오염된 물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주민들이 식수를 구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걸 말이에요. 해커들이 제가 그들의 시스템에 침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고향 마을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하고 있고 일부는 마을을 떠나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노인분들과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무고한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해커들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제 개인 이메일로 온 그 메시지에는 간단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를 중단하고 모든 증거를 삭제하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 일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메시지 끝에는 더욱 노골적인 협박이 있었습니다. 만약 계속 방해한다면 고향 마을에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제 부모님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위협했습니다. 저는 극도의 딜레마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회사와 동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과 고향 사람들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나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고, 마을 사람들도 미나를 이해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비록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더 큰 도움이 필요했어요. 고향 마을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큰 결단을 내렸어요. 삼성전자 서울 본사의 글로벌 보안팀에 직접 연락하기로 한 겁니다. 비록 회사 내부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본사 보안팀의 박 팀장님께 모든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드리자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특히 해커 조직의 규모와 체계성에 대해서는 본사에서도 놀라워했습니다. 이틀 후 서울에서 긴급 대응팀이 파견되었어요. 사이버 범죄 전문가들과 국제수사 협력 담당자들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어요. 박 팀장님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해커들의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였고, 그들과의 디지털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어요. 고향 마을을 구하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도 느꼈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었으니까요. 작전은 3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째, 해커들의 공격을 차단하고 우리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 둘째, 그들의 본거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 셋째, 국제수사기관과 협력해서 일망타진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온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시스템의 보안을 대폭 강화했어요.
해커들이 사용하던 침입 경로를 모두 차단하고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는 훨씬 어려웠어요. 해커들도 우리가 대응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더욱 교묘하게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서버는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었고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이전에 침투했던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해커들의 내부 네트워크 구조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밤낮 없이 그들과 디지털 숨바꼭질을 벌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돌파구를 찾았어요. 해커들이 사용하는 핵심 서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중국 선전시의 한 건물 지하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였어요. 그곳에서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조율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국제사이버 범죄 수사기관에 전달했어요. 그들은 즉시 중국 당국과 협력해서 해당 시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커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진짜 디지털 결전이었습니다. 해커들이 증거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희는 그들의 시스템에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했어요. 마치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실시간 전쟁 같았습니다. 24시간 동안 계속된 그 대결은 정말 치열했어요. 해커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의 접근을 막으려 했고, 저희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해커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들의 서버를 폭파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물리적으로 시설을 파괴해서 모든 증거를 없애버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현지 수사당국이 적시에 개입해서 막을 수 있었어요. 결국 72시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해커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체포되었고 그들이 수집한 기업 기밀들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고향 마을에 대한 공격도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작전이 성공한 후 고향에서 온 소식은 정말 기뻤어요. 마을의 모든 시설이 정상화되었고 주민들도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해서 눈물을 흘리며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진정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기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걸 말이에요. 박 팀장님도 저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삼성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셨는데 그건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꿀 기회였습니다. 해커 조직과의 디지털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제사이버 범죄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업계 전체에서 주목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고향 마을이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 팀장님으로부터 정식 제안을 받았어요. 삼성전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이버 보안 총괄 책임자로 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아시아 전체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베트남을 떠나서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고향 가족들과 멀어진다는 점이 가장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이주하기 전에 고향에 한번 다녀왔어요. 부모님께 직접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메콩강이 흐르는 그 익숙한 풍경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시작된 꿈이 이제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된 거니까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너무 큰 책임을 맡는 것 아니냐며 혹시 위험한 일이 또 생기는 건 아닌지 염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르셨어요. 미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맞는 길이라고 격려해 주셨죠. 마을 사람들도 저를 영웅처럼 대해 주셨어요. 최근에 있었던 사이버 공격 사건이 제 노력으로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였거든요. 특히 마을 이장님은 제가 마을의 자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 건 5월 초였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국의 삼성 법인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마다 다른 사이버 위협이 있었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했어요. 특히 중요했던 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적인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이었습니다. 해커 조직과의 대결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을 개발했어요. 실시간 위협 탐지 시스템부터 국제 공조 체계까지 모든 것을 개선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다른 나라 법인에서도 비슷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필리핀과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도 중국 해커 조직의 공격 시도가 있었지만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정기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었어요. 매월 화상회의를 통해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아시아 전체의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6월에는 국제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발표했어요.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이 모든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서울 본사의 동료들, 각국 법인의 파트너들, 그리고 국제수사기관의 전문가들까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더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저에게 또 다른 제안이 왔어요. UN 사이버 범죄방지위원회에서 아시아 지역 대표로 활동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간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체에서 일하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꿈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자란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보안 교육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이 저처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삼성 아시아 사이버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각국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취업 기회까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놀랍게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했고 장기적인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예산 승인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을에는 베트남을 시작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마을 회관에서 첫 번째 교육이 열렸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어린 시절 느꼈던 설렘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해커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희망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요. 메콩강에서 시작된 제 여정이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깐토성 메콩델타에 설립된 메콩 디지털 보안 아카데미의 원장으로 서 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의 업무와 병행하며 고향에 돌아와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된 거예요. 삼성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카데미 건물은 제가 어릴 때 컴퓨터를 처음 배웠던 마을회관 바로 옆에 지어졌어요. 최신 컴퓨터 설비와 네트워크 장비들로 가득 찬 교실들, 그리고 실습을 위한 사이버 보안 실험실까지 갖춘 본격적인 교육시설입니다. 첫 번째 정규 과정에는 베트남 전역에서 온 3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대부분 농어촌 지역 출신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컴퓨터와 보안 기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업은 기초적인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보안, 암호학, 해킹 방어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배웠던 이론들과 실제 업무에서 얻은 경험들을 모두 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학생은 리엔이라는 16살 소녀였어요. 메콩강 하류의 작은 썸마을에서 온 아이인데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어요. 하지만 프로그래밍에 대한 재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리에는 수업이 끝나고도 늘 실습실에 남아서 코딩 연습을 했어요. 복잡한 보안 알고리즘도 금세 이해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며 15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3개월 후 첫 번째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팀을 나눠서 실제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수행했어요. 리엔의 팀은 농촌 지역의 스마트팜 시스템을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향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술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꿔왔던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어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아시아 각국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진 거였어요. 이에 삼성에서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도시마다 비슷한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저희 아카데미를 모델로 삼겠다고 했어요. 제가 각 센터의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을에는 첫 번째 졸업생들이 나왔어요. 30명 중 28명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중 10명은 삼성 각국 법인에 취업했습니다. 리에는 베트남 법인의 보안팀에 합류했어요. 나머지 학생들도 각각 IT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졸업식 날 리엔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고, 언젠가는 자신도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겨울이 되어 1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커 조직과의 대결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아시아 전체의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으로 이어졌어요. 개인적인 위기가 더 큰 사명으로 발전한 겁니다. 현재 저는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삼성 본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이버 보안을 총괄하고 주말에는 고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정말 보람찬 일상이에요. 이제 메콩 디지털 보안 아카데미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IT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모범 사례로 인정해서 공식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교육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기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유네스코에서 아시아 디지털 교육 모델로 선정해서 전 세계에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메콩강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 글로벌한 영향력을 갖게 된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카데미에서는 새로운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린 학생들이 열심히 코딩을 배우고 사이버 보안의 기초를 익히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제2의 리엔이, 제2의 미나가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이제 진정한 디지털 가디언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디언들을 키워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메콩강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생명을 키우듯이 저도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들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어선에서 그물을 손질하며 꿈꿨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이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성공의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